자, 지금부터 7월 전국 모의고사 부동산 세법 해설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 특성상 25분부터 출발한다는 거 뭐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자, 다음 중 납세무의 확정 시기를 물어봤죠, 여러분. 다음 중 납세무의 확정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납세무 확정 시기 여러분 뭐 별표 2개 정도만 좀 표시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확정 시기는 당해 세목의 부가 징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라고 했죠. 자, 틀린 거 물어봤네 여러분. 자, 1번 취득세. 자, 취득량 신고 납부 세목이죠. 취득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다 신고 납부 세목이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할 때 세계 확정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2번. 자, 재산세, 지역, 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재지종.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때 재산세, 지역, 자본시설세는 보통징수 방법이기 때문에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뭐 할 때죠? 결정할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납세무자 신고인지 과세관청의 결정인지 이거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특히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뭐하면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3번 인지세. 자, 인지세 같은 경우는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세계 확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여러분. 특히 여기서 특별한 절차는 뭐를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납세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성립하면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특히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했을 때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문서를 작성했을 때 납세무 성립하고 성립과 동시에 별도의 신고나 결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양도소득세죠. 그러면 취득량 다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뭐 할 때 여러분 납세문제가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죠. 자, 5번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지만 예외 납세무자 뭐하면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여러분. 그때는 당연히 납세무자가 뭐 할 때죠? 신고할 때죠. 근데 여기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는 이거는 원칙이죠. 그런데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기 때문에 예외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납세무자 뭐 할 때, 여러분 신고할 때 정부가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죠. 따라서 5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 정답이 되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6번이네요. 자, 다음은 2021년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었죠. 자, 개인 소유의 주택이라고 했죠. 예, 별표 3개짜리죠. 반드시 숙지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일 때에는 개인인지 법인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과 법인일 때가 같다, 다르다. 뭐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틀린 거 물어봤죠. 자, 1세대 1주택자죠. 예, 그러면 과표를 물어봤네요. 그럼 과세표는 무조건 소유자별이죠. 소유자별로. 예,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을 구하죠. 여기서 과세 기준 금액을 공제하는 거죠.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6억 원에다가 3억 원 기본 공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9억 원을 공제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역시 항상 공정시장값을 나와야 되죠. 몇 프로? 95%. 그래서 여러분 1번은 틀린 말이다. 두 군데서 틀렸죠. 세대별이 아니라 예외 없는 소유자별 1세대 1주택자니까 9억 원을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되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입니다. 자, 1주택이 중요한 겁니다. 1주택이면 조정 대상 지역 여부 관계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세대 1주택일 때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당연히 주택 세율은 0.6%부터 3%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기본세율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정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3번 납세 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2주택 이하라더라도 조정 대상전의 2주택을 소유하는 건 어떻게 하죠? 제외하는 거죠. 이때 종합부동산 세율을 물어봤죠. 그럼 역시 기본세율 0.6%부터 3% 6단계 초과 누진세였죠. 자, 4번 납세 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 이 두 가지일 때죠. 그러면 요 놈의 따블이죠. 따블 1.2%부터 6%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2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3번의 2배다. 4번은 3번의 2배의 세율을 줘야 한다. 자, 세부담 상한선 종부세 원칙이 150%죠. 예, 이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또는 조정 대상년 2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렇게 1.2%부터 6%,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일 때는 세부담 상한선이 150%의 답을 300%가 되는 거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종합부동산세네요. 두 문제가 배정됐네요. 이번에는 두 문제 정도가 배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죠. 별표 2개. 종합 문제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예, 옳은 거 물어봤네요. 옳은 거. 그럼 1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 원칙 맞는 말이죠. 예, 정부 부가과세죠. 다만 납세문자 뭐하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예, 1번 맞는 말이죠. 답이네요, 그러면. 예. 자, 실전에서 답이 나왔으면 여러분 그냥 2, 3, 4, 5번 풀어볼 필요 없습니다. 괜히 2, 3, 4, 5 풀다가 1번 잘 고른 거 고쳐서 틀리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죠, 여러분. 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여러분 부가징수 신고 납부 관계없이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죠. 아, 근데 여기 죄송합니다. 1번이 틀렸죠.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요걸 못 봤네요. 있다죠, 있다. 네.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아, 1번 틀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 신고 납부기한은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아, 얘가 맞네요, 여러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수정하겠습니다. 2번이 답이다. 3번 종합부동산은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는 12월 30일이죠. 아니죠. 과세기간 종료는 소득세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보유세는 언제죠? 과세 기준일이죠, 여러분. 과세 기준일. 항상 모든 보유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로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앞선 성립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인정 안 되죠. 2016년부터 물납 제도는 폐지가 됐고 여러분 분납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분납 대상자, 분납 기한, 분납 가능세 꼭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5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의 종부세 10%가 아니라 몇 프로죠? 20%를 농토세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도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옳은 말로서 답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28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세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여기 재산세 납세 문제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네요. 꼭 잘 정리해 두셔야죠. 옳은 거. 자, 1번 갑이 을에게 재산을 팔았답니다. 재산을 매도했답니다. 그럼 당연히 을이 이제 당연히 납세 의무자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 뭐를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에서는 을이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는 을이다. 맞아, 틀렸죠. 신고를 했으면 이때는 사실상 소유자 을이 되는 거고 신고를 안 했으면 공보상 소유자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 틀린 말이죠. 2번 상속이 개시됐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상속 등기가 이행됐으면 누가 되는 거죠?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상속인 각자. 근데 이행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때는 6월 10일까지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뭐야죠?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신고 여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린 말이죠. 신고를 했으면 누가 되는 거고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항상 신고를 하면 사실상의 소유자죠. 신고를 안 하면 그때는 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주된 상속자. 근데 여기는 법정 상속인 그렇으니까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이다.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 역시 2번도 틀린 말이죠. 자, 3번. 등기부 상에는 갑 개인 명의로 했답니다. 갑 개인. 등기부 상은 갑 개인 명의로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 거다 여러분? 종중 거랍니다. 사실상 소유자는 종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상과 사실상이 같아져서 달라져서 다른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 누가 되는 거고 이때는 사실상 소유자 종중이 되는 거고 신고를 안 하면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공부상 소유자 갑이 되는 거죠. 근데 신고를 하면 누가 된 거죠? 종중인데 갑이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렸죠. 갑이 아니라 신고를 했으니까 종중이 돼야 되는 거죠.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변은 과세권자가 뭘 받아서 선승을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때 그 무상으로 받은 자 이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매수 계약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매수 계약자가 바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을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일 때에는 이때 재산세 납세는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니라 이때는 누구죠 여러분? 예외인 수탁자인 조합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요거 특히 올해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9번이네요, 여러분.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걸 물어봤죠. 토지분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물어봤죠. 별표 3개짜리죠. 아닌 거 물어봤네요. 자, 1번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부속 투자. 자, 뭘 나오면 기준 면적이 나오면 여러분 기준 면적 뭐가 나오면 초과분은 무조건 뭘로 가는 거죠? 종합이죠. 뭐 무조건 종합. 2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뭐죠? 무허가 건축물이죠.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당연히 종합으로 가야 되겠죠. 3번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뭐죠? 나대지죠. 그다음에 갈대밭 채소점 비행장대 뭐죠 여러분? 잡종지 전유적인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죠. 4번 건축물 시가표 내기. 그렇죠 여러분? 토지 시가표 내기 몇 프로? 2%에 미달하는 거죠. 그래서 2%에 미달하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이 가치가 토지 가치의 2%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중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 요 놈은 어디로 가는 거고 별도로 가는 거고요. 이거를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가 어디로 가는 거죠? 종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4번 잘 봐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말했으니까 종합으로 가는 건 맞죠. 근데 스키장이나 골프장용 토지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사업용이죠. 사업용이죠. 사업용. 토지 중 원형에 보존되는 임야 요 놈은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 별도로 가야 되죠. 별도. 그래서 바로 5번은 종합이 아니라 사업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라는 거죠. 특히 여기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라더라도 여러분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 그럼 사치성 재산이죠. 그런데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별도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별도로 간다는 거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9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30번 문제 풀어보죠. 자,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물어봤죠, 여러분. 자, 올해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세율 특례 규정이죠. 올해 이번 2021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별표 2개 정도 표시해 두시고요. 뭐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는 있죠. 자, 옳은 개수를 물어봤네요, 여러분. 옳은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기어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한해서만 인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시가 편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하, 이게 틀렸죠. 9억 원이 아니라 6억 원 이하죠. 6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원래는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이지만 특례를 적용할 때 얘보다 이 0.5%가 낮아진 0.05%부터 0.3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죠. 뭐가 틀렸다? 9억 원 이하가 아니라 6억 원 이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상 신탁된 주택은 누구 기준이죠? 수탁자가 아니라 올해부터 항상 위탁자가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위탁자의 주택 수익 가산한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3번, 위 특례세율, 요 기억이죠? 요 특례세를 적용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감한 탄력세를 적용한 세액, 즉 요게 탄력세율이죠. 그래서 특례세율과 탄력세를 비교했더니 오히려 요 특례세를 적용한 세액이 얘보다 뭐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특례세율이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둘 중에 어떤 세를 적용할 거냐죠. 그러면 당연히 낮은 세율 탄력세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특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세율이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둘 중에 낮은 세율. 특례세율과 탄력세를 동시에 적용 대상이면 둘 중에 어떤 세율?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여기는 큰 세율을 적용한다고 쓰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렸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리얼. 동일한 주택의 위 기역의 특례세율 적용 대상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으로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제외한 적용 대상, 즉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례세율 대상과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어떤 거 여러분? 큰 거, 경감 효과, 즉 세부담이 감소 효과가 큰 거 하나만 적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리얼이 옳은 말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옳은 것은 한 개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1번. 다음은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다. 아닌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요거는 여러분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맞으세요라고 낸 거죠.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바로 토지, 부동산, 그다음에 광어야, 그다음에 준부동산, 그다음에 회원권 과세 대상인데 뭐는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를 하지 않으나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거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은 답이 2번이 되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32번 가시죠. 자, 다음 중 부동산 취득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부동산 취득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 별표 3개짜리죠. 가장 기본이네, 여러분. 다만 중과 대상은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주택을 8억 원에 매입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택을 8억 원에 매입했다. 주택을 8억 원에 매입하면 이때는 6억 초과 9억이 할 때는 이때는 바로 뭐죠, 여러분? 계산식에 따른 세율을 정하는 거죠. 계산식. 그래서 이때는 계산식에 따른 세율이 있죠. 이때 계산식에 따른 세율은 최저 1%부터 출발해서 최고 3%까지 나오죠. 그래서 절대 1000분의 40은 나올 수가 없죠. 요거는 일반 부동산 유상 취득일 때 세율 정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에서 답이 되네요, 여러분. 자, 증여를 받았을 때의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면 1000분의 35 맞는 말이죠.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 외의 부동산이면 1000분의 28이 되는 거죠. 예. 4번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였다 그러면 원시 취득했죠, 여러분. 원시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무슨 1000분의 얼마죠? 28이죠.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취득일 때는 1000분의 얼마죠? 4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 되네요. 예. 그래서 틀린 거 요 1번이 틀렸다는 거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이제 33번 가볼까요? 33번. 다음 중 취득세 불가징수죠. 취득세 불가징수. 역시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옳은 거 물어봤네요. 1번.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불가징수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원칙이 아니라 이건 뭐죠, 여러분? 예외죠. 그래서 1번 틀린 말이죠.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 예외적으로 가는 거죠. 2번 납세 의무자가 뭘 하려면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하면 그 취득세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등기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죠. 3번 취득세 과세물권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권 뭐가 됐다 그러면 중과세율 대상이 됐대.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했죠? 과세물권 상태의 변동 그랬죠. 자, 과세물권의 상태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30일이 아니라 60일이 되는 거죠. 60일. 그래서 취득세 일수는 다 60일이죠. 이때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여기서 뭘 빼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요거를 뭐 하죠, 여러분? 밑줄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두 군데에서 틀렸네요, 여러분. 자, 4번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납세 의무자. 여기서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납세 의무자 누구를 말하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이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는 대로 뭐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중과산세 100분의 80을 때려야 되는 거죠. 중과산세 100분의 80을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방법으로 가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 뭐는 간주 취득일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이죠. 100분의 80이 아니라 그냥 무신고 가산세 20%에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보통징수로 가야 되는 거죠.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원 취득세 납세 문제는 누가? 법인이죠. 법인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때는 산출세 또는 부족세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죠? 10이죠. 예,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맞는 말은 2번이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무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소득세 납세무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죠. 뭐. 1번 거주자죠. 거주자는 어디 있고 국내 소득에 납세무 있는 거죠. 2번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 5년 이상 주소나 거주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 국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 맞는 거죠, 여러분. 자, 3번 비거주자죠. 그래서 1번, 2번은 거주자, 3번, 4번은 비거주자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거주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비거는 국외 소득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죠. 없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자, 5번 공동소유 자산이죠. 그럼 누구죠, 여러분? 공동소유자 각자죠. 각 거주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35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자, 비과세 대상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설명이죠.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반드시 1세대 1주택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것과 그에 딸린 부수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말하는 거죠. 과세를 하지 않는다. 비과세. 2번 이때 1세대가 둘째 양도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그 양도 당시 보유가 몇 년 이상이 되죠? 2년 이상인 걸 말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2번도. 3번 양도 당시 조정 대상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물론이고 여러분 그렇죠?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인 걸 말한다 할 때 이거는 양도가 아니라 취득 당시죠. 양도가 아니라 취득 당시가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조정 대상적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4번 양도 당시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양도 시점에서만 하나면 된다 그 얘기죠. 보유 기간 내내 1주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자, 5번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습니다. 동일한 날에 오늘 하루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어떤 걸 먼저 양도할 거라고 볼 거냐 그 얘기죠. 그럴 때는 해당 거주자가 뭐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순서죠. 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다. 이걸 출제는 살짝 물어봐요, 그죠?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순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6번. 다음 중 실질 거래 가액 방식에 한 양도 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 가액에 포함돼서 즉 실질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걸 물어본 거죠. 포함되는 거. 1번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당연히 회계상 포함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거죠. 얘가 포함 대상이 되는 거죠. 자, 2번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들은 경계 확정해서 지적공사 면적이 어떻게 해요? 증가가 되어서 같은 법에 대해서 징수한 조종금, 징수한 조종금이라든지 또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 얘들은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네요. 3번 당초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이죠.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이자 상당에 당연히 포함 대상이 되는 거죠.
제외 대상이죠. 추가로 봐서 요거 뭐죠, 여러분? 연체료죠. 연체료니까 제외 대상이죠. 네. 지급기 일치요. 자, 4번 양도 자산 보유 기간 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계 또는 감가 상가비 당연히 뭐죠? 필요 경비죠.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필요 경비 인정되는 것들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에 필요 경비를 산입하면 무슨 공제가 되죠? 이중 공제가 되니까 절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되죠? 공제되죠. 그래서 취득가에서 공제 대상이죠. 5번 취득에 관한 취득할 때 소송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유된 소송이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 여기까지는 당연히 취득가액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에 필요 경비를 산입하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 공제가 되니까 잡을 수 없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다 이중 공제 방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7번. 소득세법상 2021년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후에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에서 차감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설명이 틀린 거 물어봤죠. 별표 3개짜리죠. 별표 3개. 1번 등기된 토지나 건물이죠. 부동산 일대죠. 등기된 부동산에서 이게 첫 번째 조건 특별공제. 두 번째 3년 이상 보유. 이게 장기 보유. 그거 되겠죠. 그래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라더라도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든지 양도소득세 세율이 할증 과세가 되는 조정 대상 전에 다주택 이상자일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2번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외한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부터 취득한 것은 뭐를 말하는 거고 승계조합원, 그 승계조합원은 해주고 안 해주고 원조합원일 때만 해준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겠죠. 3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하는 거죠. 이거를 어디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양도 차익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4번 1세대 1주택에서 3년 이상 보유죠.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보유 기간별 공제는 원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4번은 예외 규정을 물어본 거죠. 그럼 이때는 보유 년수 곱하기 1년당 몇 프로죠? 4%에서 40% 한도라고 여기다 거주 년수 따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거주 년수 따로 해서 4%에서 40% 적용하는 거죠. 물론 원칙일 때는 보유 년수 곱하기 그죠 여러분? 1년당 몇 프로죠? 2% 대 몇 프로를 15년을 한도라는 거죠. 15년. 15년이니까 몇 프로죠, 여러분? 30% 한도라는 거죠. 자, 5번.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기간은 조합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 등 인가일부터 조합 입주권 양도 아니죠. 조합원 입주권은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더라도 언제부터 여러분 기존 주택 등의 건물과 토지를 만나부터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죠? 인가일까지죠. 인가일까지.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차로 한정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했기 때문에 요 5번이 틀린 말이 된다는 거 꼭 확인해 두시다겠죠. 자, 38번. 다음은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의 소유자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죠. 조정 대상 지역의 소유자는 주택이죠. 그래서 1세대죠. 자,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틀린 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예외인 대상일 때는 제외하는 거죠. 그러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죠. 그러면서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 조정 대상적인 주택으로서 1세대 몇 주택,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누진세에다가 20%를 더한 세율로 가자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는 여러분 100분의 20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로 가져간다. 그래서 1세대 몇 주택일 때는 2주택이죠. 자, 조정 대상적인 주택 하나, 조합 입주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 한 개씩 보인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누진세에다 20%를 더한 세로 가시는 대상에 적용하지 않죠. 조합원 입주권은 여러분 요 할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뭘 양도할 때 주택을 양도해야만 할증 과세가 되는 거고요. 조합원 입주권은 할증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은 주택 수는 포함하지만 얘는 할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조정 대상적인 주택가. 자, 올해부터 6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 입주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럼 몇 주택을 판정하는 거죠? 2주택을 판정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할 때만 20% 할증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가 똑같은 게 바로 분양권이죠.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입주권과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자, 4번, 5번은 다 몇 주택 이상이죠?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거죠. 3주택 이상. 그러면 그때는 몇 프로? 30% 할증 과세한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 볼까요?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이죠.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옳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거. 자, 1번 등록 당시 가액이 바로 과표가 되는 거죠. 등록 당시의 가액에 등록면허세 과표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원칙 뭐죠? 신고죠. 다만 신고가 없거나 무신고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비보다 적은 경우가 뭐죠? 과소신고죠. 그래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했던 예외대로 뭐를 시가표라고 과표하는 거죠. 니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에 따라 확인된 금액.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확인된 금액보다도 경우에는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에 불과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등록면허세 과표한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취득세 과표로 확인된 금액을 하면 이놈을 또 등록면허세 과세가 될 때는 얘를 등록면허세 과표로 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죠, 여러분. 디귿,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적용압초라고 그랬죠?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자, 그럼 그때는 뭐를 과표하는 거죠?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거죠. 근데 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그럴 때는 대안으로 채권이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요 놈을 대안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3번. 디귿도. 자, 리을. 법인이 국가로 취득했답니다. 법인이 국가로 취득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야 되는 거죠. 근데 등기할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뭐로 인해서 감가상각이죠.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된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 그랬죠. 그럼 그때는 그 법인 장부로 증명된 그 재평가된 가액이죠. 재평가 후의 가액인데 그는 재평가 전이라 했으니까 맞아서 틀렸죠. 재평가된 그 가액을 과표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틀린 말이네요. 자, 미음. 부동산 물건의 변경, 말소, 해지, 변경, 말소, 해지 때는 이때는 건당이죠.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건당 얼마죠, 여러분? 6,500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음도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 3개. 답은 몇 번?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나온 게 4번인가요? 네,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기역, 니은, 디귿. 자, 다음 문제죠. 40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등록면허세 두 문제가 배정됐네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의 경과됩니다. 취득세 제척 경과. 그럼 이건 납세는 소멸됐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됐죠. 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한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취득세 냈어? 안 냈어? 안 낸 거죠. 취득세를 안 냈을 때는 그때의 그 등기 등록은 역시 뭘로 내는 거죠? 그때는 등록면허세로 내라 그 얘기죠. 여기서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2번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또는 계량 단위의 변경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사유로서 우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사항이죠. 단순한 표제부에 기재된 표시사항에 대한 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록은 뭐다? 등록면에서의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2번도. 자,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산출세액이 6천 원보다 적을다. 자, 부동산 등기 산출세액이 6천 원보다도 어떻게 하면 적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6천 원보다 적으면 얼마 받아야죠? 6천으로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3번이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최저한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네요. 4번. 채권자 대위자가 나왔네요, 여러분. 올해부터 채권자 대위권이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하여, 그죠? 부동산 등기에 대해 여기서 납세 의무자 누구죠, 여러분?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등기 명의자로서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신 누가 채권자가 등록면에서 뭐 할 수 있죠?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우리 납부 확인서를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올해 2021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취득세, 등록면에서의 똑같죠. 채권자 대위권은. 자, 5번.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뭐 하죠? 추가 등기하는 거죠. 그때는 얼마적이냐? 건당 6천 원을 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 세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난이도를 따지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앞서서 반드시 필수 핵심 정리사항을 모아놓은 거니까 반드시 숙지 정리해 줄 걸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